안녕하세요. 저는 1711 황보현이고요. 맞짱 힘과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박수. 오케이. 첫 번째로 단위계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모든 물리량은 표현할 때 단위가 필요하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1m, 그러니까 기본 단위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배의 수만큼 길이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적인 단위 세 가지를 잠깐 소개드리자면 이렇게 있는데요. 미터는 빛이 얼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 시간은 어떤 원소가 주기마다 복사선 방출하는데 그 주기 이만큼 주기의 시간. 그래서 질량은 어떤 파리의 어떤 사무소에 있는 100 합금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리고 그 기본량과 유도량이 있는데, 기본량은 오직 정의돼야만 그 의미가 있는 물리량이고요. 유도량은 이 두 개 이상의 기본량을 사용해서 정의된 물리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속도란 게 있죠. 그래서 옆에는 SI 기본량 이제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위치는 물체가 존재하는 곳을 벡터로 좌표를 설정해서 벡터로 나타낸 값이죠. 이렇게 여기 원점이 하면은 벡터 이렇게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변이는 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이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그 위치의 변화량, 이 길이가 바로 변이가 되죠. 이동거리랑 약간 다른 개념인 걸 알 수 있어요. 속도는 평균 속도, 먼저 평균 속도는 이렇게 v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때 평균 속도는 이 한 점과 두 점 사이 이었을 때 그 두 점 간 기울기, 순간 속도는 그 사이,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상대 속도는 한 물체를 좌표기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물체를 움직이지 않게 해놓은 다음 그 물체에서 본 다른 물체의 순간 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도 똑같이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순간 가속도는 뭐 특정 시간의 그 속도의 순간 속도의 변화량이겠죠. 그리고 힘과 운동의 법칙. 힘은 일단 정의가 속도와 또는 모양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 벡터 값이죠. 그래서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이 자연계에서 작용하는 힘들의 본질적인 그런 기본힘, 상호작용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 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이란 정지 또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물체의 경향성을 말하고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제2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하고 연결되는데, 일단 가속도의 법칙은 딱 이 식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힘은 뭐냐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힘이 0일 때가 바로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 물체의 운동 상태에 변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이렇게 운동량을 표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운동량을 설명할 때 다시 오도록 하고, 이 그래프가 지금 이 F는 ma를 설명해주는 그런 그래프죠. 힘이 증가할 때마다 그 배수만큼 가속도가 이렇게 크기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운동의 제3법칙은 뭐죠? 말해봐. 왜 적혀 있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작은 바지의 법칙은 뭐 일상적인 상식으로도 알고 있을 듯이 그 물체 A가 물체 B에 만약에 힘을 이렇게 가했어요. 그러면은 물체 B도 물체 E에 똑같이 같은 힘으로 반작용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일어나고,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 항상 반대이다. 이렇게 방향 반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두 힘은 항상 동시에 발생하고 한 직선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직선상에 항상. 네, 그렇고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접촉력과 비접촉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중력은 만류인력이 근원이 되는 힘이죠. 이렇게 중력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도 작용하는 비접촉력으로 중력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근원이 되는 힘이고요. 수직항력은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그 모양이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죠. 이거는 항상 접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죠.
장력은 또 수직항력과 비슷하게 그 물체를 잡아당길 때 뭐 원래 모양 유지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마찰력은 서로 두 물체 사이에 미끄러지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중력을 받아서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마찰력은 뭐냐? 마찰력의 크기는 이게 수직 항력하고 비례하는데 잠시만. 네, 여기서 마찰력이 작용할 때 이미 두 물체가 상대 속도를 가지고 미끄러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일정한 운동 마찰력을 받으면서 운동하게 되고요. 만약에 애초에 그 상대 속도 없이 이렇게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끄러지게 하려는 힘의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정지 있게 되죠. 하지만 그 일정 값 이상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물체를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경계값을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뭐 똑같이 어떤 계수와 그 수직 항력에 비례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이걸 넘어가는 순간 운동 마찰을 바뀌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수는 상수값이지만 항상 두 물체의 재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힘으로는 저항력이 있는데 이거는 유체 속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그 유체가 작용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운동 방향에. 그래서 이거는 물체 속도에 의존하는데 1차항에 의존할 수도 있고 2차항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그리고 이 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등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 방향 또한 바뀌지. 속도라는 게 방향과 크기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 또한 바뀌지 않는 운동을 포함해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죠. 항상. 등가속도 운동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 운동이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그래서 예로 자연낙하 운동이 있고,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접선 방향 속력을 가지고 원궤도를 도는 운동이죠. 하지만 이거는 가속도가 구심 방향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스포너스 운동은 이런 궤도를 그리는 운동인데 2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운동이죠. 여기서 X축 방향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속력을 움직이는데 Y축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밑방향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을 하게 돼요. 단진동 운동은 그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달아놓고 그거를 진동시킬 때 일어나는 운동인데 예를 들어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중심으로 받아서 삼각함수 형태의 변이를 갖게 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힘과 충돌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질량 중심 알아야 되는데 이 질량 중심 되게 신기한 게 이 모든 질량을 대표하는 한 점으로서 이 질량 중심의 모든 질량이 모여 그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이렇게 빠따의 질량 중심 여기라고 하면은 얘가 포물선 운동을 그리게 될 텐데 이렇게 빠따의 어떻게 회전과는 상관없이 이 질량 중심 쭉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그리게 되죠. 신기하죠? 시저씨? 예. 네, 그렇죠. 이 질량 중심 위치는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벡터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 벡터를 나눈 성분별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격량은 이 물체가 일정 동안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받는 충격량을 물리량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말할 수 있어요. 충격량은 이렇게 힘과 충돌 시간의 곱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운동 이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쭉쭉 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인 것을 알 수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 법칙에서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은 또 다른 정의를 사용해서 뉴턴은 저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저기에 사용해서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설명하자면 드디어 운동량을 설명하면 충돌을 보니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도입한 물리량인데요.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총 개의 운동량은 이렇게 질량 중심을 구한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양변을 미분하면은 전체 속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전체 운동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체 질량과 질량 중심의 속도.
그래서 이것을 또 미분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한 그 어디냐, 이거를 증명하는 식이 되죠, 다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운동량이 만약에 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존되는데, 이거는 그냥 앞에서 본 식, 이 식을 그냥 미소 t를 넘겨서 보면은 dp는 f 곱하기 dt인데, 여기서 f가 매력이 0이니까 총 운동량 변화도 0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질량이 변하는 개 운동, 와 복잡하죠? 이렇게 질량이 계속 빠져나가는 로켓의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로켓이 외력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렇게 운동량을 전과 후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가정해 두는 게 일정한 양의 질량이 항상 빠져나가고 이 속도로, 그리고 일정한 상승 속도로 연료를 부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속도는, 처음 속도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나중 속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아, 이게 사실 v 플러스 dv 마이너스 빅 U인데 수정 안 해놨네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dp를 총 운동량의 변화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dt로 나눠보면은 dt분의 dp는 앞에서 말했듯이 외력 이렇게 있죠. 이거 0이라 가정해도 되고 아니라 가정해도 되는데, 이걸 dt분의 bp를 이 칙에서 나눠보면은 dv dt, 이거는 a죠, ma.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f는 ma와 다르게 질량이 변하면은 그 질량이 빠져나간 속도와 그 상대 속도를 곱한 값이 빼지는 값이 이 f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질량 또한 이게 질량이 변하는 개 운동이니까 질량 또한 시간에 따른 함수라서 이게 무턱대고 이게 일정하다고 두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일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